이제는 뭐 그냥 대놓고 앞서가는 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가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영화를 보면은요, 야,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저렇게 현실에 없는 세상을 그려내지? 야, 정말 능력자다라고 감탄할 때가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요, 소설과 영화처럼 그렇게 허구적이고 상상적이기만 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뭐 존재한다면 이런 거죠. 마냥 올라갈 거라는 장밋빛 전망. 마냥 떨어져서 주식시장이 망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이 주식시장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상상과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면서 가장 자주 언급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신 제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게 실화가 됐을 때 미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미쓰리가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었나 봐요.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가지 않은 길, 미래에 대해서 예측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인간 영역 외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뭐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라는 궁금증을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결국 주식은요. 아, 나 주식 투자 안 해. 그러고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니야, 나 그래도 주식 해볼래. 그러신 분들은요.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이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요즘 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결국 투자라는 거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베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주식에 대한 경제에 대한 지식 그리고 경험 같은 것들을 잘 끌어모아서 잘 한번 믹서기에 넣고 돌려가지고 그 결정체를 가지고 뭐 그렇다고 뭐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돈 가지고 내가 갑자기 재벌이 되겠어요 그런 정도의 욕망이 아니라 그래 그냥 은행 이자보다만 잘 나오면 돼. 그래 원금 지키고 꾸준하게 수익만 내주면 돼. 이 정도의 욕심만 갖고 계신다면 그 우리가 그려나가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믹서기에 넣어가지고 돌리는 그 어떠한 결정체가 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 그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별로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오늘 3월 10일 수요일 방송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인데 한번 해보죠. 그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 과연 뉴욕 증시 기준으로 3월 10일 뉴욕 증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제가 오늘 그런 내용을 준비했냐면 3월 11일 목요일은요. 2021년 대한민국 증시가 처음 맞이하는 내마녀의 날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내마녀의 날 충격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알 수 없는 미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뉴욕 증시가 어떻게 끝났습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을 한번 해서 뉴욕 증시 기준으로 3월 10일 수요일 증시를 한번 그려본다면 뭐 만약에 3월 11일 목요일 날 뭐 옵션 선물 막 요동치고 그리고 지금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미국 국채금리 미국 나스닥이 저러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가 뭐 제외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어차피 변동성에 노출된 건 똑같은데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변동성에 노출된 거라면 우리가 3월 11일 멘탈을 꽉 잡고 주식시장에 임하기 위해서 한번 오늘 인간으로서 감히 그 첫 스타트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 그림은 조금 뒤에 한번 그려볼게요. 우선 3월 9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 상승, S&P 500이 1.42%, 그다음에 나스닥은 3.69% 상승했고요. 장중에 4% 넘는 상승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3월 14일부터 11월 7일까지 미국은 썸머타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15일이 되면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만약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한 5시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아이고 아직 미국 시장 끝내려면 1시간 기다려야 되는구만 이렇게 기다리셨던 분들은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5시에 눈을 딱 뜨는 순간 뉴욕 증시가 딱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증시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 달력에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이슈를 체크하면서 감히 인간으로서 한번 뉴욕 증시 내일을 점쳐보는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세요. 두둥두둥두둥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입니다. 제가 2월 마지막 주에요.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때 국채금리가 막 들썩거리고 있을 때 여러분 증시에서는요 비슷한 비율의 호재와 악재가 있는데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국채에 비춰져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화로처럼 팔딱거리진 않지만 꿈틀꿈틀 살아서 움직이면서 뉴욕 증시를 지금 지탱해주고 있는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진행 중입니다. 2월 27일에는 아마 하원을 통과할 거예요. 그거 지금 진행 중이에요. 체크해 보세요. 지금 미국 하원에서 여기저기 위원회에다가 어이 니네 자료 갖고 와. 우리 이거 총 체크해가지고 이제 결론 내게. 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은 지난주에는 미국 국채금리 했는데 이번 주에는 계속 부양책 얘기가 나오죠. 그렇다고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직접적으로 뉴욕 증시를 난리치게 하는 재료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화로처럼 팔딱거리는 재료는 아니지만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뉴욕 증시를 지금 이렇게 지탱해주고 있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서 앞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미쓰리 말대로 이렇게 재료가 소진되고 그리고 재료가 좀 빨리 소진되면 앞으로 그럼 뉴욕 증시는 누가 견이네? 재료가 없네? 라고 고민하실까봐 아니에요, 여러분.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다 통과가 되고 그러면은요, 조 바이든 표 3조 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이 진행될 겁니다. 바통을 이어받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낸시 펠로시가 3월 중순 정도의 최종 결론이 날 거라고 했는데 만약에 저라면 어떤 재료가 있으면 조금 더 우려먹기 위해서 계속 좀 시간을 끌지 않을까. 그죠? 물론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재료로서 소진된 다음에는 다른 또 인프라 투자 법안이 시작되면서 바통을 이어받겠지만 그래도 좀 아까우니까 이게 지금 1조 9천억 달러가 이게 지금 뭐 한두 푼입니까? 엄청난 금액의 돈이니까 이거를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재료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미국은요 지금 이제 3월 9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9일에 하원에서 지난번 상원에서 통과시킨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을 가결할 거예요 라고 했죠. 그런데 얘네들 9일날 안 하고요 10일날 한대요. 하여튼 시간 더럽게 끕니다. 왜냐하면 하원이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원에서 이 부양책이 뭔가 수정되고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하원에서 그냥 패스되어 버리면 지금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지금 펜에다가 잉크 묻혀가지고 사인할 준비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재료로서 조금 하루라도 더 우려먹기 위해서 9일날 가결 계획이었던 부양책을 10일로 예정한다고 합니다. 어쩌면요. 어쩌면 뭐 주말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할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오히려 10일이 아니라 하루 더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어차피 9일날 하기로 했는데 10일날로 연장됐어? 그렇다고 이게 통과가 안 될 건 아니거든요. 왜 9일날 한다고 했는데 왜 9일날 안 했지? 저거 혹시 법안이 뭔가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은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지금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태니까. 그러면 10일로 하기로 했는데 막 하다 안 되면 그냥 표결로 붙여지려고 했는데 그냥 의원이 하원 의원이 그냥 한 명이 그냥 아프다고 그냥 결석했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핑계를 대서라도 어쨌든 주말 전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펜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사인을 할 거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주식시장에서 더 우려먹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미쓰리가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었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지표는요.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가 2월달 소기업 낙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월달은 95가 나왔는데요. 2월달은 95.8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월 대비 상승했다. 그러면 옌병 전월 대비 경제지표가 좋아졌으면 국채금리 상승, 인플레 이렇게 이 미간에 주름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망치를 더 높여놓으면 이 2월달 소기업 낙관지수가 1월달에 95가 나왔는데 2월달에 95.8로 상승했고요. 이 상승은요. 지금 4개월 만의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칫 잘못했다간 이 지표가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즉 미국의 국채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잠재웠느냐? 월가 예상치는요. 96.5였거든요. 그러니까 월가 예상치보다 부진한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번 주 증시 점검에 쭉 해드리면서 여러분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국채금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런 작전을 쓰지 않을까요? 라고 했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이날은 2월달 소기업 낙관지수에 접목시켰습니다. 왜? 이 지표가 4개월 만에 상승한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었거든요. 자, 어쨌든 2월 소기업 낙관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했지만 예상치보다 부진했다. 즉 국채금리 나대지 마. 이렇게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면 국채 얘기해야 되죠. 제가 어제 여러분 국채금리를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채가 막 상승하고 있는데 이 국채금리를 좀 누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이번 주에 발행되는 미국 국채에 불티나게 잘 팔리면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지표,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경제지표를 잘 포장하면 된다. 이 두 가지 재료만 잘 이렇게 운영하면 미국 국채금리는 나대지 않을 수도 있다거든요. 미국 국채가 날뛰게 하지 않는 전제 조건 첫 번째, 미국 국채가 지금 발행돼서 낙찰되고 있는데 불티나게 잘 팔리면 된다. 이날 불티나게 잘 팔렸습니다. 3년 만기 국채 입찰 이날 580억 달러 양호하게 진행했습니다. 발행금리 낮았고요. 그리고 응찰률도 2.69배로 최근 6개월 평균치보다 높게 이 정도 되면은 불티나게 팔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미국 화폐 가치가 왜 강세입니까? 라고 얘기해 드리면서 달러는 미국을 표현해주는 화폐잖아요. 미국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저렇게
돈을 찍어내는데도 어우 달러가 강세네. 야 미국 살아있네. 여기에다가 또 달러가 안전자산이야. 금값은 죽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올라가고 있어. 미국 괜찮네. 미국 국채 입찰하자. 아이 단기물 어때? 괜찮아. 그래서 불티나게 팔린 겁니다. 이제 3월 10일 미국은요 10년물 국채를 이제 팔게 됩니다. 그리고 11일은 30년물을 팔게 됩니다. 제가 오늘 방송은 여러분 우리 감히 인간으로서 현지 시간 3월 10일 수요일 뉴욕 증시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자고 했잖아요. 자, 지금 미국 증시는요 3월 9일 화요일 3대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이거를 상승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반등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플러스로 끝났고요. 그러면 사실 이 상승을, 이 반등을 조금 더 이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물 들었을 때 노줘야 된다고. 지금 국채금리 3년물 국채 응찰이 저렇게 잘 됐으니까 3월 10일은 3년물도 아니고 7년물도 아니고 장기채로 접어드는 10년물 응찰이 시작되니까 잘 팔릴 거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이 반등 혹은 상승을 하루라도 조금 더 이어가자. 제가 뭐 그 다음 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월 10일 얘기만 하자고요, 우리. 그랬을 때 3월 10일 미국에서는 10년물 국채가 발행됩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가 날뛰지 않으려는 조건, 바로 경제지표를 잘 포장하면 된다. 3월 10일 미국 시간입니다. 이날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큰 손이라고 가정하고요. 아휴, 미국 주식시장 연병할 지금 경제가 좋지도 않은데 그냥 설레발 쳐가지고 국채가 저렇게 국채금리가 날뛰고 있으니 스트레스 받아. 증시 계속 빠지네. 이거 어떻게 좀 올릴 방법 없어? 달러 강세 만들어 놓고 미국 살아있네. 3년물 국채금리 잘 발행했어요. 자, 미국 증시 상승했습니다. 국채금리 떨어졌어요. 그러면 올랐네? 가만히 있어봐. 요거 어차피 한번 기회 잡았는데 상승을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어떨까? 한다면 뭘 건디시겠습니까? 10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표, 이거 아까 소기업 낙관지수처럼 잘 포장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월 대비 만약에 소비자 물가지표가 잘 나왔다. 그러면 아이고 인플레 맞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 좀 못 나오면 또 이런 고민할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유럽처럼 더블 딥 가나? 이런 고민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전월 대비 G5준만큼 증가하거나 전월 대비와 동일했다 정도. 여기에다가 조금 더 전문가들은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문가보다 부진했다. 전문가들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하면은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국채 금리를 들뜨게 하진 않을 겁니다. 자, 국제유가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고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국제유가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1.04달러, 1.6% 하락해서 64.0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자,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했는데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부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이 이렇게 떴는데 정유 시설을 격파하기 전에 사우디가 그 드론을 박살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날 뭐가 국제유가를 끌어내렸냐면요. 바로 10일 날 발표될, 아직 발표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현지 시간으로 3월 10일 수요일 날 발표될 예정인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지난주 원유 재고 증가세가 이어갈 것이다. 즉 그 얘기는 지난주에 발표됐던 원유 재고가 사상 최대 폭이었다고 합니다. 2160만 배럴이었다고 합니다.
아직 발표된 게 아니에요. 아직 발표된 게 아닌데 3월 10일 발표될 예정인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됐을 것 같아. 그러면 결국 뭡니까, 여러분? 공급 초과네? 공급 초과는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날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제가 국제유가를 이야기하기 전까지 만약에 여러분이 3월 10일 뉴욕 주식시장을 계속 반등을 이어가게 할 생각이라면 어떤 카드를 쓰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숙제를 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했잖아요.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국제유가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마무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협상을 하거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과 협상을 하거나 혹은 연애를 할 때 협상을 한다면 상대방이 도대체 어떤 협상안을 가지고 나올지 우리가 예상해야 되고 또 우리도 제시할 협상안을 준비해야겠죠. 연애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남자친구를 만나서 지난번에는 키스만 했는데 아유 그냥 이번에는 그냥 더 그냥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막 그냥 막 예쁜 속옷도 막 준비하고 막 그냥 막 했어요. 이런 것처럼 예, 이런 것처럼 우리는 협상을 하거나 연애를 할 때 자 상대방은 이렇게 할 거야를 우리는 생각하죠. 아 그래 남자친구가 분명히 오늘은 지난번에 키스를 했는데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됐으니까 오늘은 넘어갈 거야. 넘어갈 거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준비할 거라는 거를 우리는 고민합니다. 저는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그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시 전제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면 아 증시 좀 더 가져가고 싶은데 아 그놈의 설레발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국채금리 올라가서 증시가 하락하고 막 기술주가 담겨져 있는 나스닥 급락하고 아 개 짜증났어. 그런데 이렇게 크게 반등했네. 뭐 나스닥 기준으로 이렇게 크게 반등했네. 아, 나 이걸 조금 더 이 반등을 이어가고 싶게 하고 싶어. 그런데 걸림돌이 있단 말이에요. 3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될 거고, 그리고 10년물 국채 발행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도 있죠. 여러분, 국제유가도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시나리오를 쓰시겠냐는 거죠. 자, 원유 재고가 증가됐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됐다. 그래서 공급 초과 우려로 유가가 하락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양날의 칼날 같은 거거든요.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거는요. 물론 이날은 지난번에 그 텍사스 한파 그것 때문에 그 정전 때문에 생산도 못했지만 생산한 원유를 잘 가공해야 되는데 그 정유하고 가공하는 시설까지 망가지고 정전되는 바람에 그게 한 2주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생산된 원유를 잘 가공하지 못하다 보니 원유 창고에 쌓아놓은 원유가 많아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만약에 한파 피해가 아니었다면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됐다? 헐, 수요가 부진한 거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이슈는요, 공급이 초과됐다라는 거와 수요가 부진했다라는 거와 같이 이렇게 연관지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날 3월 9일 국제유가 시장에서 아직 발표되지 않은 3월 10일 발표될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을 미리 고민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될 거라고요? 늘어날 거라고. 그러면 원유 재고가 늘어나면 유가가 하락하고 유가가 하락하면 인플레를 자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저는 3월 9일 뉴욕 증시는요. 이 3년물 국채 입찰 이거 잘 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갖다가 때려 넣어가지고 포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소기업 낙관지수도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부진했다. 국제유가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원유 재고가 증가했을 거라고 전망해서 국제유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3년 만기 국채 입찰 잘 발행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날 3년물이 아니라 7년물 국채금리가 잘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7년물 국채금리 발행이 부진하자 10년물 국채금리의 수요가 몰려서 금리가 요동치고, 그때부터 뉴욕 증시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1.4에서 1.5가 됐고 1.6을 뚫었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3월 10일 뉴욕 주식시장이 계속 이 반등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뭐냐면, 필요한 조건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판을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발표되지 않은 원유 재고량을 증가했을 거라고 전망하면서 유가를 끌어내렸고, 그죠? 여기에다가 경제 지표도 전문가 예상보다 부진하다고 해놨고, 그리고 국채 입찰도 3년 만기 국채 입찰, 단기 국채를 잘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3월 9일 날 일단 우리 미국 증시 반등에 성공했어 라고 다음날을 딱 돌아봤더니, 어머나? 가만히 있어봐.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돼야 될 것 같고, 진짜 전망했는데 정말 이 원유 재고가 증가됐을 수도 있지만 감소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2월 25일 날 10년물 국채금리 발행이 부진하자 10년물로 몰렸던 것처럼 3월 10일 미국 시간은 그냥 대놓고 이제는 그냥 10년물 국채금리 발행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요가 몰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거 여러분, 국채금리, 그러니까 이 채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지금 이 미국의 국채금리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증시 반등, 그거를 하기 위해서라면 일단 첫 번째, 10일 날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표 잘 포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입찰, 지난번에 7년물 실패해서 10년물로 넘어가는 그런 이상 야리꼬리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막 그래서 3년물 국채 입찰 잘 됐고, 그러니까 지난 2월 25일 날 7년물이 낙찰이 잘 안 돼서 10년물로 몰렸는데, 이번에는 3년물 단기 국채도 잘 팔렸으니까 10년물로 몰리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3년물 국채 입찰 이거 580억 달러 굉장히 규모가 큰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10년물, 30년물 대비 가장 규모가 크게 발행된 겁니다. 2월 25일 날 7년물 국채 금리가 낙찰이 잘 안 돼서 그 수요가 10년물로 몰렸다. 이번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3년물 잘 발행됐어. 그러면 10년물에 이상하게 수요가 막 저거 부진하니까 일로 몰리는 그런 수요가 아니라 정상적인 국채 입찰, 미국은 참 좋은 나라야, 위대한 나라야,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거야, 이런 베이스를 깔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잘 발행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뭐에 직결됐느냐? 바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더럽게 시간을 끌어서 하원에서 이제 통과시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펜에 잉크가 묻기 전에 사인하기 위해서 모든 게 지금 저는 짜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국채금리가 잘 발행이 안 되면, 낙찰에 실패하면 1조 9천억 달러 이거 자금 어디서 땡기겠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최소한 자금 준비는 잘 돼야죠. 그러니까 3년물 국채 입찰 잘 되고, 10일날 10년물 입찰 잘 되고, 11일날 30년물 입찰 잘 되고, 그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잘 통과시키면 아주 편한 마음으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에 사인을 하겠죠.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뉴욕 증시가 계속 반등을
좀 이어가려면 어떤 상황이 전개돼야 되지? 한번 오늘 방송 듣고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이 아니죠. 저는 이 반등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판을 잘 짜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요. 예, 우리나라 증시는 쉽지가 않아요. 왜? 조금만 올라가면 기관이 팔아제끼고 좀 오랜만에 좀 환율이 좀 안정돼서 외인들이 쥐 오줌 만큼 사주면 혹은 덜 팔면 거기다가 기관이 패대기치고 개인이 패대기치고 그만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허접해서 예,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시황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해드리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반등한 뉴욕 증시가 고고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예, 잘 준비하시고 예,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